반갑습니다. 박소야 한다 박준철 소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광안리 해변을 가지고 있고 광안대교 야경이 아름다운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 삼익 비치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서울에서 기사가 나왔지만 1대1 재건축 관련해서 추가 부담금이 12억이다. 평수를 낮춰도 추가 부담금이 생긴다고 해서 말들이 많은 것이 재건축인데요.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도 또 동일한 것이 적용되는지 또 어떤 사안이 있는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입지 분석까지 오늘도 저 박수환과 함께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 건축의 평당 분담금이 적정하다 또는 적정하지 않다 이런 것을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재건축이란 건 오래되면 언젠간 되긴 되겠지만 분담금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은 논외로 하고 그냥 있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일보에 2023년 2월달 기사를 보니까 같은 34평 신청에 7억 더 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추가 부담금 자체가 더 나오는데 평당에 4,500만원, 이 당시에는 평당 4,500만원을 산정한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 타경 108 133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4 비치아파트 209동 112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은 13.49평, 건물 면적은 2.36평입니다.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29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재건축 조합이나 아파트에서는 여기를 30평이라고 통칭합니다. 감정가는 15억 5,400만원, 최저가는 80%인 8억 4,320만원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4년 3월 12일입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난방 설비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평형, 그래서 30평에서는 기본적으로 13만 2천원 정도, 여름에는 5천원에서 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해당 동마다 200동, 300동, 100동 각각 하나의 동마다 여기 관리하시는 경비분들이 계신데 경비비가 또 7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반 관리비는 5만원이고요. 감정평가의 요항은 재건축 아파트니까 현장 영상이나 입지 분석에서 대체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9월 4일인데요. 정땡땡님이 전입하셨는데 신고된 건 없고요. 보증금은 500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전세권 등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항력도 없고 하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면 2002년 12월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의 이유는 정려입니다. 또 2020년 9월 4일날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하로 끼어든 게 없기 때문에 권리상의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아주 짧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또 시청에 방해되니 잠시.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209동은 30평형인데요. 이렇게 200동의 30평형은 입구가 하나이고 들어간 입구에 다 경비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 관리비는 없다고 하고요. 촬영했던 시점은 2024년 2월 13일인데 관리비를 조사한 시점은 2월 20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21일이나 2일이 되면 또 새롭게 부과가 되겠죠. 해당 경매 물건은 몇 호라는 걸 알리는 표지는 없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미리 축소해놨고 입지를 살펴볼 건데요. 남천 삼익비치 아파트는 바로 옆에 광안해수욕장이 있고 야경이 아주 멋진 광안대교, 여기에 사람들이 뷰 찍으러 많이 오죠. 여기 있어서 이쪽 광안대교 보고 찍으려고 외지인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더불어서 광안리 해수욕장은 워낙 유명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 바로 옆에 그리고 그 다리를 바라볼 수 있는 뷰를 가지고 있으니 이 아파트가 이런 가격일 거고요. 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누구도 거래해주지 않는데 혼자서 9억 10억 할 리는 없으니까 이건 시장 가격이라고 봐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재건축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어떻다, 사업성이 있다, 이건 또 논외를 해야 되겠죠. 저는 자연적인 환경, 입지만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도 여기에 드론을 가지고 광안대교하고 누리마루 쪽 이쪽을 한번 담아보려고 드론을 많이 띄웠는데요. 동호회 사람들이 여기 이쪽에 드론 많이 배터리 먹습니다. 여기도 배터리고요. 저는 이쪽 바다 쪽엔 다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다루 교강 밑에도 어떤 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배 타고 가봤는데요. 여기 수심이 한 12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는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다리발 교각들 있지 않습니까? 교각에 먼 게 많습니다. 그걸 먹어도 된다라는 것은 모르겠고, 저는 조사하기 때문에
다이버로서 무호흡 잠수로 한번 여기 다 잠수해 봤거든요. 이 안에는 뭐 6m에서 8m 수심밖에 안 됩니다. 아주 얕죠. 뭐 일반인한테는 이게 깊은 수심일 건데 그렇게 깊지 않고요. 뭐 여기도 그렇게 안 깊습니다. 뭐 10m, 12m, 깊어도 15m 수심인데 아무튼 도심에 있는 쪽에서 봤을 때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도 이 앞으로 수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심에 그런 조건들도 있고 또 여기에 조그만 어촌계도 있죠. 남천 어촌계도 있고 여기 밀락 어촌계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귀화할 때 여기 어촌계도 귀화하려고 좀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도심에 귀화하고 도심에 해남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기웃거렸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예, 뭐 설담소리 그만하고요. 제가 또 실거래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해당 경매 물건과 같은 29평형을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층을 봐야 되거든요. 층마다 이게 공동주택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감정가나 추가 부담금, 추분이라고 하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같은 저층 위주로 소팅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동은 무시하고 같은 평형으로 한번 정렬해 봤거든요. 주로 200동이고 106동에서 이 30평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층이라 됐는데 대체 얼마나 저층인지 모르겠지만 8억 6,300이 언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같은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가격으로는 8억 6,500, 8억 6,500이라고 호가가 있으니까 해당 경매 물건은 1층이니까 그냥 저층의 범주에 넣으면 8억 6천 정도가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최저 매각 가격 자체가 8억 4,320만원, 8억 4천이니까 거의 언더 가격 정도에 와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29평이라 표현하는데요.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언더 가격이 여기도 8억 6천에서 9억 6천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8월에 1층이고 9억 3,800만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1층이 하나 있거든요. 2023년 2월에 1층이 9억 5천만원이 하나 있습니다. 9억 3,800에서 9억 5천 정도 가격이 거래됐었지만 현재 보면은 8억 6천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건축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있고 추가 건축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실망 매물 그런 것들이 계속 출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라는 곳에서 제가 참고를 하고 있고요. 2024년 2월 20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료인 거죠. 재건축 분담 폭탄에 서울 재건축 조합들 혼비백산 낮은 평수로 옮겨가도 부담금이 12억이라고 합니다. 전유 부분 111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97제곱미터로 낮춰서 옮겼는데도 추가 분담금이 12억 1,8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11을 54로 줄였는데도 1억 5,690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지금 건축비가 걷잡을 수 없이 뛰었지 않습니까? 냉면 한 그릇도 뭐 9천만원 넘어가는 세상인데 지금 건축비라고 뭐 인건비라고 왜 안 오르겠습니까? 제가 참고했는 같은 평형 34평 7억 더 내라 남천 삼익빛이 이것도 같은 건데 이게 2023년 2월 1일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PF 자금 막히고 뭐 건축비 올라가고 물가 다 상승하면서 이건 다시 설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재건축 조합 쪽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에 대한 통지서를 보낸 게 작년인가 그렇다더라고요. 그 이후로 새롭게 보낸 것은 없는데 지금 또 다른 이슈는 변경 승인을 받으면은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평형 신청했던 걸 또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변경하고 어떤 게 일어나면서 또 해당 평형을 바꾸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또 추가로 동호수 추첨하고 하면은 이게 또 세월 한참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가고자 했을 때가 2026년도 상반기였던 건데 이게 말 그대로 계획대로 갈 때고 또 설계사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바뀐 업체하고 또 기존의 업체하고 또 분쟁이 생긴다면 이것도 하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1대1 재건축 조합 제가 짚어드린 것처럼 저렇게 갑자기 확 뛰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도 어떤 입장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남천 삼익비치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크게 휘둘리진 않겠지만 자금력이 약하거나 이 재건축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에서부터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번 영상에서는 남천 삼익비치 아파트의 현금 청산자 물건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이 물건도 7억 6,770만원 낙찰됐더라고요. 입찰을 4분이나 하셨고 1동이 7억 6,770만원인데 2동도 무려 7억 5,355만 5,550원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7억 5천, 7억 6천 정도 들여서라도 현금 청산자 물건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현금 청산 물건이 나중에 디자인 변경되고 난 다음에 도고수 새로 뽑을 때 그때 현금 청산을 선택했던 사람한테 총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될 걸 희망하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산자 물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을 입찰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셨겠죠. 이상으로 간략하게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자는 철저하게 개인 판단의 몫입니다. 저는 이게 싸다, 뭐 비싸다 이런 의견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 입장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재건축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어떤 실현이나 어떤 기간을 거치던 그 과정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재건축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본인에 맞는 투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투자성 있는 물건 다뤄드리기를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만.